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또 아침에 방송을 갖다가 또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아침 시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또 생각도 많이 하지만 아침에 이렇게 제가 조용한 가운데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방송을 갖다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감사스마일 개인적으로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시더라도 솔직히 뭐 구독 누르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더 큰 힘이 될 듯 합니다. 제가 어제 또 밤늦은 시간에, 친한 친구가 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다 보니까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을 눌러달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더 친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는 이야기를 했더니 술 기운에 구독을 눌렀다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눌렀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조금 엉뚱하고 좀 재미없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그 방송 주제는 감사스마일이 이제 항상 그 교통망, 특히 이제 지하철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또 관심 갖고 있는 수도권 도로 교통망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서를 눌렀더니 넘어가 버리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페이지 업을 다시 한번, 페이지 업이 안 되네요. 네. 일단 수도권 도로 사업 현황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 지도를 보시고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 자료는 아이고 빡시다와 함께하는 보도자료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캡처를 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로.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동심원이 그려져 있는 게 지금 이제 한창 공사 중에 있는 노선이면서 또 실제적으로 또 착공이 또 들어가 있는 노선도 있고, 실제로 또 이제 개통이 되어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라는 이 말 그대로 이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동심원에서 이제 조금 더 큰 동심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 다시 말해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안쪽이 입지가 바깥쪽보다는 더 좋은데, 이 안쪽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이 순환고속도로 안쪽의 입지까지도 저는 고려해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실 때 고려의 요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뭐 중점적으로 이 전체적인 지역을 갖다 다 설명을 드리는 것도 물론 좋은데, 감사스마일이 지금 관심이 있는 이 서울 서부권과 또 경기 서부, 그 다음에 경기 서북부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강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 지금 개통되어 있는데, 이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를 감사스마일이 지금 최근에 이용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 하나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파주라든지 고향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도 이제 계획되어 있어서 이제 곧 착공이 들어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광명 서울 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그 서부간선도로 지하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절대 화내기 없깁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개통이 저도 몰랐는데 2021년 9월 1일, 이제 뭐 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목동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에 꼬박꼬박 갈 일이 있어서 성산대교를 또 지나가고, 그 옆에 또 월드컵대교가 있는데 이 월드컵대교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다가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가 2021년 9월 1일 날 개통을 하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 IC까지 10.33km로 왕복 4차선의 지하 터널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개통된다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체감하시겠지만
이 서부간선도로가 정말 짧은 거리인데 엄청 막히잖아요. 아마 여기가 안 막히는 시간이 아마 새벽 1시부터 4시 정도까지는 안 막힐 겁니다. 5시도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부간선도로 상습 정체 구간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경기 서북부, 즉 다시 말해서 고양시하고 파주시 그리고 삼성벨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고 빡시다님의 이제 이런 블로그라든지 최근에 또 유튜브 방송 그리고 또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분은 정말 교통 전문가세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분이 이야기했던 그런 뭐 블로그라든지 그리고 책이라든지 꼼꼼하게 이제 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철도하고 도로가 만나는 것에 주목하면 돈을 잃을 일이 없고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좀 그런 뭐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돈 되는 개발 호재 핵심 정리 아이고 빡시다 이 책을 감사스마일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빡시다님 이 책을 갖다가 부동산을 갖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1주택에서 2주택을 갈아타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지도에는 1외곽순환도로라는 게 없었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있었지만 여기는 1외곽순환도로가 있고 2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이 서울에 지금 내부순환도로가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개통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왼쪽에 되어 있는 이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너무너무 교통이 심하다 보니 막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 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도심에도 이런 순환고속도로가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이제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완벽하게 완벽한 동심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이 그려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입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서울 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있는 입지가 가장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입지로는 1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이 동심원 안쪽에 있는 입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외곽 순환고속도로 이 네 쪽으로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시면 그래도 실패할 일은 없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강남 쪽은 너무너무 교통망이 촘촘히 잘 되어 있는데 반대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교통망이 너무너무 불비하고 너무너무 지금 이게 형평성 부분이 너무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내년 대선 때 이 강북 쪽에 있는 표를 갖다가 많이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교통망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제가 이야기를 또 드려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서부간선 지하도로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사업 개요부터 뭐 살펴보면 공사 기간이 참 길었습니다. 16년 3월부터 21년 8월이었는데 이게 이제 21년 8월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 IC까지 이게 되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규모는 폭 4차로 그리고 소형차 전용도로로 이제 되는데 이 지하터널로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이제 뭐 인터체인지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야기가 된 거면 이야기를 다시 해주면 좋고요. 총 사업비는 5,200억이 들어갔습니다. 추진 실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 원래는 그러니까 2021년 8월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월드컵 대교하고 램프를 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딜레이 됐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산대교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산대교 바로 왼쪽 편에 보면 월드컵 대교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대교하고 또 성산대교만 램프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 대교하고도 램프를 연결을 해서 상암하고 수색도 연결하기 좀 편하게 지금 계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잘못 이야기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사 준공이 이제 2021년 8월인데 제가 왜 이제 준공 예정이지만 또 예를 들어서 또 조금 시험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 정도 되면 지금 개통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서부간선도로를 이용을 해서 지금 최근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목동에 일이 있어서 지금 가보면 여기가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 지하 터널이 우리나라 최대로 지금 80m 밑에 있는 지하 터널이다 보니까 이 지하 터널이 이제 개통되면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경부고속도로
동탄에서부터 양재까지도 지하 터널로 공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어 있는 이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고 금천 IC부터 이제 성산대교 남단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갖다가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서부간선도로 지하 터널은 지하 80m 깊이로 국내 최대입니다. 그리고 지하 구간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여기가 양평동이라는 게 이제 그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까지 금천 IC 금천구청 있는 데까지 총 10.33km의 터널이고요. 소형차 전용입니다. 1.5톤 이하 차량이고 왕복 4차로 대심도 터널이며 높이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화물차라든지 버스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는 지금 한 2,800원의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유료도로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신월 IC 쪽에서도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지하로 되어 있어서 지금 유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경인고속도로의 그 교통의 그 양이 많이 감소됐다는 이야기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금천 IC부터 이제 성산대교 남단까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월드컵 대교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정말 이쪽에 그 서부권에 경기 서북부라든지 서울 서부권에 계신 분들은 교통 체증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그런 예상을 드려봅니다. 이제 제가 다들 이제 월드컵 대교가 언제 개통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월드컵 대교가 올 하반기에 2021년 하반기에 개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월드컵 대교 개통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산대교와 과양대교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마무리 공사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월드컵 대교 개통이 8월 예정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게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성산대교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램프를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월드컵 대교를 연결할 수 있는 램프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부간선도로하고 직결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이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주 그리고 서울 은평은 정말 호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지하차도도 내년 1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월드컵 대교 가다 보면 월드컵 경기장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편에 보니까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성산대교를 이용해서 이제 가 보니까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쪽이 또 상습 정체 구간인데 아무튼 이것까지 잘 개통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이 대교가 하나 또 생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 광명고속도로도 이제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된다고 하면 지금의 현재의 도로 교통망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를 이야기를 드릴 사항은 광명-서울고속도로입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또 13분이 넘어가네요. 지금 좀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광명-서울고속도로 다들 모르시고 계시죠? 아직 광명-서울고속도로는 이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에서 지금 공사가 멈춰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화대교 남단까지로 해서 이제 20.2km로 해서 2024년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모르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서북부의 교통 여건은 점점 좋아지는데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 연결된다고 하면 이제 문산 서울고속도로, 서울 광명고속도로, 수원 광명고속도로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 아니죠. 경상도 쪽이라든지 또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시기에는 상당히 교통 체증이 심한데 만약에 이제 서울 광명고속도로라든지 이게 개통된다고 하면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경기도 서북부 더 나가서 서울 서부권에 있는 교통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일자리라든지 또 주거의 그런 질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인프라도 점점 더 확충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간략하게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 광명고속도로는 2024년 5월에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대교가 빠르면 2021년 9월,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올 하반기가 이제 개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대교 개통하게 되면 지금의 현재 교통 여건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도로는 2021년 9월에 개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직접 감다스마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을 한번
직접 이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한번 이제 개통하게 되면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GTX-A 공사 중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역 구간 때문에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GTX-A 사업단이 이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이제 제가 창릉역에 아시는 지인분하고 이제 그 창릉역 여기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뭐 그냥 터널 공사를 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장으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화랑교차로 사거리에 실제적으로 GTX-A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사 속도는 정말 계획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2023년 말은 조금 힘들겠지만 2024년은 개통을 할 거고요. 삼성 구간은 아마 무정차 구간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 구간을 갖다가 뭐 정차 안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GTX-A는 파급 효과가 있다. 서울역도 바로 갈 수 있고요. 수서역이라든지 동탄역까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파급 효과는 지금 2021년에 감자선마일 이야기 드렸던 거지만 2024년에 제가 다시 이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스마일이 항상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드리는데 대곡 수사선 주목하십시오. 이 대곡 수사선은 정말 돈이 되는 노선이고 이 고양시가 올해 지금 폭등을 한 가장 큰 요인이 저는 이 대곡 수사선의 개통 일정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23년 1월 앞으로도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대곡 수사선이 개통된다고 하면 서해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성국제 테마파크에 있는 그런 신세계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까지도 정말 대곡에서 정말 가깝습니다. 1시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더 나가서 김포공항에서 9호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9호선은 또 급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남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아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끝으로 삼성 용산 신분당선 예타 중에 있는데 예타가 언제 발표되느냐 저희가 엄청 많이들 여쭤보세요.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뭐 내년 3월이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이러기 신분당선 예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 고양 시민 더 나가서 파주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에 계시는 분들까지 모든 힘을 모아서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타 민원도 넣어주시고 해서 꼭 예타가 통과될 수 있기를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 이 경기도 서북부는 GTX-A도 지금 공사하고 있죠. 신분당선만 예타 통과되고 대곡 수사도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 여건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리고 행신도 이제 행신에서 이제 서울역 가는 그런 구간도 지금 더 좋아지는 지금 공사를 갖다 조금 더 강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켜보시면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지금 삼성벨트의 전문가로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3기 신도시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야기 드리지만 또 혹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만 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 방송의 그런 퀄리티라든지 삼성뿐만 아니라 또 제가 수도권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맡기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수도권 어떤 부분도 제가 이제 감자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를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정말 참고하고 싶으신 분은 아이고 빡시다님의 꼭 그런 책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들어보시면 그런 인사이트를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제가 이제 20분은 넘기면 안 되니까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